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제조업 활동이 201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일 공급관리자협회 ISM은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PMI가 전월에 57.1에서 59.0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조사치인 56.6을 웃돈 것입니다. 지난 7월 미국의 건설 지출이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2일 미 상무부는 7월 건설 지출이 1.8% 늘어난 연일 9,81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조사치인 1% 증가를 상회한 것이며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현지 시간으로 2일 달러 강세와 수요 감소 우려 등으로 인해 3%대 급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0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08달러, 3.2% 내린 배럴당 92.88달러에 체결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4일 이후 약 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JP모건이 10년물 미국채에 대해 숏배팅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JP모건은 현지 시간으로 2일 발표한 고객 노트에서 경기 모멘텀이 회복하고 있다면서 통상 국채 금리는 월간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부각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18% 하락한 17,067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39% 상승한 4,598선에서 S&P 500 지수는 0.05% 하락한 2,002선에서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관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 초반에는 상승했지만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다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지수 0.3% 상승한 9,507선에서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는 0.06% 상승한 6,829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0.03% 하락한 4,378선에서 각각 마감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과 유럽 모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긴 명절을 앞두고 좀 앞으로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순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대현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순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한방 크게 맞았습니다.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오늘 글로벌 증시 살펴보니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좀 관망세가 지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며칠째 현금 돈 좀 벌었는 거, 챙기자고 했는데 안 챙긴 것 같아요. 안 챙겨가지고 이제 타격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코너에 이제 몰린 것 같아요.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인데, 새로 다시 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코너에 계속 코너를 몰려가지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미 제가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방 맞으면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MACD 크로스 죽음보에서 도전하지 말자 이렇게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계속 간다 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데미지가 좀 큰 그런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이 있다. 특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컸죠. 많이 큰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럴 때 요즘 뭐 과거에는 제가 이제 시황이 뭐 잘 맞으면 뭐 잘 맞다고 좀 끌었는데 지금은 그래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데미지가 크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지수가 뭐 크게 여러분 보다시피 40포인트밖에 안 빠졌습니다. 40포인트밖에 안 빠졌는데 데미지가 크냐 이렇게 보는 그게 이제 큰 이유가 선물이죠.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엄청나게 선물로 계산하면 종합주가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한 70포인트 내지 80포인트 어제 저점에는 100포인트 정도 빠진 주가입니다. 지금 그래서 체감 주가는 여러분 보다시피 한 100포인트 정도 빠졌는 주식 그러면 2000포인트가 깨진 주가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무료 방송합니다. 많이 입장하셔서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 제가 이제 아침 시작하자마자 풋을 걸었죠. 풋을 걸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기쁨을 많이 줬는데 오늘 또 무료 방송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방송을 많이 참여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265 아래는 전부 풋이다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전부 기쁨을 줬는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테니까 무료 방송을 많이 참여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장소에서 서서히 어려워지는 국면 그리고 MACD 테드 크로스가 골든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 그리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더욱더 이제는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도 힘듭니다. 힘드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 어제 한 방은 데미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고 제가 이제 추석 전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추석 전에 여러분 좋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개인들이 어제 300억 마이너스 나는 이런 불참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300억 마이너스에서도 정리해야 된다. 어제 이제 80억 우리가 돈 딴 상태에 있었거든요. 80억 딴 상태에 있었는데 어제 이제 땄는 거 포함해서 380억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죠. 개인들이 전부 상승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개인들의 상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을 잡아먹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물 옵션 외국인 동량 매도 매수 이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 개인들이 분석을 못해 그런데 이제 답을 다 알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선물시장, 옵션시장이 절대 공평하지 않는 시장. 어제 여러분들이 오전부터 일본 증시와 상해 증시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할 거라 생각하고 어제도 선물,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선물을 전부 콜 쪽으로 상방향으로 찍었는데 어제 데미지가 너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태에서 기다리면 반등하지 않을까. 그거보다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은 선물과 옵션은 300을 로스 상태에서 잘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일목균형표 구름 변곡편 합니다. 구름 변곡편 하니까 잘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이제 후행 스핀이 볼륨저 밴드 닿으면 제가 지난주 이제 우리 일목균형표 강좌에서 했죠. 후행 스핀이 볼륨저 밴드 닿으면 주가에 급락이 나올 겁니다라고 했는데요.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일주일 전에 우리가 배웠죠. 후행 스핀이 볼륨저 밴드에 닿으면 주가가 급락 나온다 얘기했는데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급락이 체계보다 실제로 뭐 지수는 한 16포인트였는데 체감이 너무 안 좋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당황하셨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선행 스펜2가 어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선행 스펜2가 한 일주일 내내 움직입니다. 일주일 내내 움직이는데 지금 그 일주일 움직이면서 전환선 기준선의 정배열 상태에서 음봉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선물 지수하고 주가 지수하고 너무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선물 지수가 과연 저는 이제 나쁜 것
봐야 된다. 리스크 때문에 그런데 일단 선물 지수가 만약에 이번에 음봉이 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빠른 속도로 업종 지수도 구름이 음봉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제가 눕자 물론 지금 지수가 여러분이 제가 팔아락하는 가격보다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 퍼주 빼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220에서 230 이상은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버블 구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블 구간에서 우리 개인들이 돈을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더 조심하고 특히 선물 옵션 이번에 큰 장인데요. 여러분께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거는 이미 지나는 것 같아요. 데미지 입은 거는 지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개인들이 이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상방향으로 보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상방향으로 본다. 제가 이제 안 된다. 한쪽으로 쏠림은 절대 과한 거는 부족함보다 더 못하다 했는데 일단 조금 과합니다. 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들은 확실하게 시간 가치를 먹겠다. 시간 가치를 먹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주가를 263전에서 4전 후로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로서 지금 지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2045에서 60 사이에 60 사이에서 끝내겠다는 의도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제 선물을 특히 옵션이 얼마만큼 시장의 장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옵션 선물을 모르는 전문가가 반저름 전문가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이번에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미지가 작을 때 제가 볼 때 300억이 큰 돈이지만 정리하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쨌든 어제 신저가 갱신했죠. 신저가 갱신했는데 그래요. 삼성전자가 저는 이제 120만 원대는 차만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만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일단 살아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살아야 되고요. 또 자동차가 살아야 됩니다. 큰 게 살지 않으면 다 작은 걸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 보면 오늘 종합주가 지수를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저는 조금 뜰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식은 오늘 반등 국면이지만 반등의 미미한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264.50 이 위쪽에서 돈을 푸디 좀 챙기라고 했는데 안 챙겨요. 제가 볼 때 이건 우리 전문가라는 분들이 잘못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계속 눌림목 주고 갑니다 해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좀 콜 쪽으로 끌어버렸는데 제가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만 해도 80억 플러스 했거든요. 한 방에 어제 300억, 380억. 이 위쪽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200억까지 벌었습니다. 돈 벌었을 때 부뚜하게 소금 또 넣고 먹어야 되는데 안 넣고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0억 번 상태에서 280억 정도 번 상태 300억 합쳐가 600억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일 사이에 600억을 잃었어요. 4일 사이에 우리 개인들이 600억을 잃었는데 이 600억도 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미지를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글로벌 증시 크게 볼 거 없는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기관과 외국인들이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뺍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어제 그 기관들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그 사이 갖고 있던 거 몽땅 판 것 같아요. 2천억 팔고 인버스를 850억 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도 알 겁니다. 레버리지 팔고 인버스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인버스 팔면 기관들의 매도 매수 전혀 없다. 그래서 결론은 기관들의 매도 매수를 절대적으로 믿는 분이 있는데 절대 믿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주식이 좋아도 종합주가 지수가 빠지면 종합 주식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돼요. 주가는 항상 많은 종목 중에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오르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보물을 찾는다. 그건 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1000종목 오를 때 상한가 종목을 찾는 게 낫지
몇백 종목 오르는데 상승한다. 그래서 현명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종합주가지수가 나쁘면 절대적으로 힘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MACD의 상태로 봐서는 뭐 본격적인 하락은 아직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선물 보면 영선을 하방 이탈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영선에서 반등 국면이 있을 것 같지만 주식은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60일 이평 하락을 한다고 할 때 비웃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60일 이평이 여러분 보다시피 269에 있었거든요. 269 같으면요 엄청난 지수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어제 262까지 7p 떨어지는 350만 원 깨지는 한 마리의 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일주일 전에 또 참사가 나고요. 또 오늘 또 참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좀 우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해마다 추석 전, 명절 전에 주가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명절 전에 자금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조금 유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소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국면, 그 쉬어감이 내가 아프더라도 과감하게 손절매하는 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과감하게 손절매를 한 사람 봤습니까? 내가 좀 일찍 팔아가지고 인간 안 되지 대충 맞췄습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자르십시오. 특히 선물, 특히 옵션 갖고 계시는 분들, 옵션 콜 갖고 계시는 분들 지금 반절 났는데 그 반절이라도 찾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참산합니다. 참산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건 자리가 이거는 택도 아닙니다. 택도 아니니까 옵션 갖고 계시는 분들 선물은 반등해서 264 전후에서 본전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옵션은요 여러분이 완전 피를 말릴 겁니다. 전부 깡통 찰 것 같으니까 제가 6개월 동안은 직설적으로 이야기 안 했는데 이제 직설적으로 하겠습니다. 옵션 하시는 분 자르세요. 여러분 안 자르면 몽땅 깡통 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식까지 다 죽입니다. 자, 오늘은 혼조 국면입니다. 뭐 크게 움직임 없을 것 같고요. 오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밤 10시에 인터넷 강의 있고요. 오늘 현재 지금 무료 방송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가슴이 탑니다. 정성춘놈 신창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선천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먼저 슈퍼개미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휴가로 부재 중이신 동안에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050선 턱걸이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가 120만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2년 9월 6일 이후로 약 2년 만이라고 하죠. 다시 시장은 점검해볼 시점이 온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주시고요. 또 NC소프트가 전일 장중 3% 급등을 했던데 이제 바닥을 완전히 잡은 건지 궁금합니다. NC소프트도 AS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2070포인트에 대한 양봉 돌파가 못 나온 부분들에 대한 역효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어제 아시아 주요 증시, 일본이라든지 중국, 이런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1% 넘는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1% 가까운 하락이 좀 나온 하루였는데 글쎄 일단 정고점이죠. 2093포인트를 이번에 못 넘은 상황에서 2070포인트에서 걸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 5일선이 이탈된 모습이고, 제가 이제 그동안의 지수를 말씀드릴 때, 이번 지수를 상승에 견인했던 섹터, 증권이 됐든 금융, 건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면을 가진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와줄 때, 이 종목들이 차익이 나오면서 지수 하락의 징조를 보일 때 경기 민감주들이죠. IT라든지 자동차, 조선 이런 섹터들이 지수 방어에 대한 중요한 포지션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는 다시 한번 2070포인트를 강력한 양봉 돌파를 하면서 정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를 비롯해서 조선주들도 뭐 크게 특징적인 흐름이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쓰리바닥이죠. 120만 원대까지 그런 무너진 상황에서 120만 원대까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석 전에 우리 증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일조를 삼성전자가 한몫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어제 출시를 한 갤럭시 R8라든지 오늘 또 갤럭시 노트4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하락했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적인 부분들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한 가지는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결과를 선반영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오너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건강 상태를 반영한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제품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호재가 부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황들이 주가를 강력했던 120만 원대를 이탈시킨 주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은 IT 부품주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장주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하락한 상황에서 앞으로 출시될 제품들의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회사들은 코스닥에서 그런 회사들의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새로운 기능에 대한 반응도 코스닥에 있는 IT 부품주들의 주가를 지켜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추석을 앞두고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이제 우리 증시의 포지션이 금일 2040포인트를 지지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점. 그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동안의 지수를 상승시켰던 증권이라든지 금융, 건설 이런 섹터들에 대한 차익이 나올 때 그때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지수도 튼튼한 받침돌이 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동시다발적으로 주가를 하방으로 틀어버린다고 했을 때는 우리 증시 직전 저점이죠. 2026포인트를 지지하는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상당히 조금은 불안한 그런 구조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체크하는 게 우선순위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아무래도 코스피가 약세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승 구도로 달리는 상황이고, 현재 코스닥 지수가 쌍봉이 되겠죠. 4월달에 경신한 고점이 573포인트, 이번에 상승의 고점이 572포인트니까 1포인트를 남겨두고 일단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어제 11선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서 재차 5일선을 회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도 쌍봉 구간에서 직전 고점을 반드시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현재 구간 자체는 어떤 그런 동전의 그런 양면처럼 이렇게 돼야 저렇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조금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나 이제 최근에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지수 하락 시에 상승을 예상했던 그런 NC소프트가 최근에 제가 이제 휴가를 다녀온 사이에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온 상황이죠. 자, NC소프트가 어제 같은 경우에 21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상당 주요 이평선들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은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에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이 하반기에 대한 신작, 그것이 10월 달에 있을 부산에서의 10월 달에 있을 지스타에서의 신작
그것이 이제 리니지 이터널에 대한 공개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이 NC소프트의 주가의 바닥을 잡고 상승 모멘텀이 서서히 나오는 상황에서 어제 21선에 대한 돌파는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이제 중요한 게 현재 이제 주가가 21선을 돌파하기는 했지만은 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13만 6천 원에서부터 단방에 개인들의 투매를 받아내고 15만 5천 원 정도까지 10% 정도 단기에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오늘 정도 내일 정도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단 어떤 주요 이평선들이 기간 조정으로 우하향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18만 원대까지의 저항이 그리 크게 작용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이 NC소프트의 주가도 하반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을 앞두고 화들력을 불러일으킬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16만 원대에 대한 돌파, 직전 고점이 되겠죠. 16만 2천 원이라든지 16만 1천 원대 이런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구도로 61선을 우하향 돌파를 하든 기간 조정으로 돌파를 하든 이런 부분들이 단방에 나와줄 수 있는 모습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18만 원대까지의 주가는 무난하게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들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수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 여부 살펴보면서 각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점검하면서 리스크 관리 위주로 점검하는 시간 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드코 멘토님께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잘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